두 번째 문제 한번 넘어갑시다. 내가 뽑고 싶은 지자체 단체장은 1번이 일 잘할 후보, 음. 두 번째가 지지정당 후보, 세 번째가 청렴한 후보. 네. 아, 저희도 해야죠. 아 맞아요. 참여자분들은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참 선거 이제 뭐 우리 그 김기웅 그 대변인은 일단 선거를 뛰어보셨잖아요. 네. 실제 이게 어떠신가요? 후보자 입장에서는 직접 이렇게 선거를 뛰었던 후보자 입장에서는 유권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인천 송도 네. 연수을인데 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는 거, 지역 발전에 대한 그래서 힘 있는 후보, 젊은 후보, 뭔가 변화를 할 수 있는 후보. 네. 그래서 저는 세대 교체라는 게 네.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젊은 것만 네.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생각에 대한 입장이 좀 오픈돼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지금의 운동권 시각이 문제가 뭐냐면 모든 것들을 피하 구분하는 거잖아요. 악마하고. 그거는 근데 그분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젊었을 때 가졌던 그 인상, 사회에 대한 그렇죠. 규정이 네, 그렇죠. 고정값이 된 거잖아요. 기본값이. 그런 세계관의 교체를 위해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세대 교체. 그래서 저는 뭐 일 잘하는 후보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 잘하는 후보여야 되는데 실제 발생하는 어떤 현실에서의 어떤 유권자들의 표심은 뭘 따라가는 것 같을까요? 묻지도 따지지 말고. 특히 총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특히나 이제 수도권 선거 같은 경우는 정말 바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지지 정당, 그러니까 지역은 거의 이제 지지 정당으로 거의 이제 고착화되는 것 같고요. 네. 뭐 경상도 TK지나 PK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민주당 호남에서는 뭐 그 약간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 네. 대전 충청 같은 경우는 조금 중도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캐스팅 보트 성향이. 그러니까 원래 대전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석권하거나 이런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뭐 자민련이라는 지역 정당도 있었다시피 약간은 보수색이 훨씬 더 강한 지역이었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승리하는 공식이 뭐 호남 다 먹고 네. 그다음에 충청도에서 선전하고 그다음에 지금 수도권인데 민주당은 지금 수도권 정당이 돼가지고 수도권에 146석인가 되는데 거기서 지금 110석? 120석? 그럼요. 가까이를 해버리니까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이 수도권에서의 열세가 굉장히 뼈아프다. 그러니까 사실 네. 보면 이제 인천이 그럼요. 충청도 분들의 그렇지, 영향을 많으시죠. 받아요. 네, 근데 맞아요. 충청권이 어떻게 보면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반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근데 인천도 그렇고 그렇죠. 충청도도 그렇고 네. 민주당세가 강해졌죠.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의 어떤 그 여러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또 대변인님은 또 자신의 지역구에서의 어떤 그러한 부분도 판단을 하시겠지만은 하여튼 뭐 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네. 한번 결과 한번 보시죠. 어려운 문제네요, 진짜. 네. 이게 이상과 오! 아니 실제로 저렇게 하시나요? 저는 이번 지지정당 후보 찍었는데. 아, 뭐 일자로 후보가 63.2%, 오. 지지정당 후보가 20.7%, 그다음에 청렴한 후보가 16% 정도 되는데 진짜 일자라는 후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후보자 개개인의 어떤 능력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한다는 건데 이게 이상과 현실이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저는 좀 있다고 보여요. 아니 저렇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근데 저렇게 실제 하면 좋은데. 투표하러 가서는 저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네.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네. 앞으로 개선의 그렇죠. 여지가 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남성분들은 일 잘하는 후보가 55, 그다음에 지지정당 후보가 26, 청렴한 후보가 19. 여성분들이 또 일 잘하는 후보를 많이 좋아하시네. 72. 예. 근데 지지정당 후보는 15. 예. 청렴한 후보도 비슷하게 한 13 정도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세대별로 보면 10대는 67대 33이고요. 일자랑 후보 67이고 네. 청렴한 후보는 거의 없네요. 10대에서는. 그다음에 20대에서는 일자랑 후보가 44, 지지정당 후보가 11, 그다음에 청렴 후보가 44. 거의 비슷하고요. 30대는
일 잘하는 후보가 66, 그다음에 지지정당 후보 17, 근데 나머지 청년 후보 17이고. 그럼 40대가 63? 네, 40대, 50대, 60대 갈수록 오히려 네. 이 일 잘하는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더 많으시네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만 뭔가 조금 청렴하지 않아도 일만 잘하면 된다는 거. 그런 부분도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어떤 네. 청렴한 후보보다는 네. 조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뭐 꼭 맞는 A씨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호도가 깊은 그 많은 것도 약간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전과가 있었다거나 뭐 이재명 후보가 무슨 청렴을 바란다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것은 어떤 일을 잘하기 때문에 지지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최근에 어떤 결과, 어떤 정치적인 트렌드는 뭐 이 사람이 깨끗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일을 좀 잘해서 국민들이 좀 더 잘 살게끔, 편안하게 살게끔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진짜 저거 보면서 약간 뭐 저걸 공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실을 보여주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일 잘하는 후보에 대해서 일단은 선택 기준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 그러니까 내가 일도 잘하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에 정말 현실적으로 한다는 어떤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가져가는 것이 앞으로 이제 선출직 후보자로 나오실 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